오늘은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동시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주거 문제와 관련된 제도를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주거급여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거 안정이 곧 삶의 질을 좌우한다는 점을 고려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구가 조금 더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제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지원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거급여의 핵심 내용부터 실제로 신청했을 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까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흔히 소득이 낮으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떠올리는데 주거급여 역시 그와 비슷하게 생활의 기본을 돕는 복지제도의 한 축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주거급여는 주거비 부담 자체를 완화해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즉, 임차 가구라면 매달 내야 하는 월세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고 자가 가구라면 낡고 오래된 집을 고칠 수 있는 수선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경우입니다. 여기서 소득 인정액이란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과 재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을 합산한 뒤 일정한 환산 과정을 거쳐 산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당장 들어오는 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집이나 자동차, 예금 같은 재산도 고려된다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점은 과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어 자녀가 일정 소득이 있으면 부모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독립된 가구만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특히 고령층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녀와 따로 살고 있는 어르신들의 경우에도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고려되므로 제도의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임차 가구의 경우 가장 눈에 띄는 혜택은 바로 임대료 지원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1인 가구라면 기준 임대료가 약 35만 원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월세가 그보다 적다면 전액을, 기준보다 많다면 일정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기준 임대료는 다소 낮아지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거의 없는 고령층 1인 가구라면 이 제도를 통해 매달 수십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가 가구의 경우에는 수선 유지비라는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집이 오래되어 지붕이 샌다거나 벽이 갈라지는 등 기본적인 주거 환경이 불안정할 때 일정 주기마다 보수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보수는 3년에 한 번, 중보수는 5년에 한 번, 대보수는 7년에 한 번 받을 수 있는데 각각 수백만 원에 달하는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실제로 오래된 시골 주택에 살고 있던 한 어르신은 주거급여 수선 유지비를 통해 낡은 지붕을 새로 교체할 수 있었고 안전 문제에서 벗어나 한결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단순히 집을 고치는 차원을 넘어 주거 안정과 안전을 동시에 보장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제도의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매년 기준이 조금씩 상향 조정된다는 것입니다. 물가와 주거비 상승을 고려해 임차 가구의 기준 임대료가 꾸준히 인상되고 있고 자가 가구의 수선 지원액도 과거보다 크게 늘어났습니다. 최근 몇 년간 서울은 수만 원 단위로 지방 역시 적지 않은 폭으로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점점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요즘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거급여 전용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주민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소득과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으면 자가 가구라면 주택의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이후 시군구청에서 소득과 재산 조사를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조사를 실시한 뒤 최종적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거급여 제도가 단순히 돈을 보조해주는 정책이 아니라 삶의 질을 유지하고 안정감을 주는 제도라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고령층에게 주거는 단순한 생활 공간을 넘어 안전과 건강에 직결된 요소입니다. 집이 낡아 비가 새고 곰팡이가 피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럴 때 수선 지원은 단순한 비용 절약 이상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 월세 부담이 줄어든다면 남는 돈으로 식비나 의료비에 조금 더 여유를 둘 수 있어 전체적인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여성 한 분은 남편과 사별 후 혼자 월세방에서 생활하시다가 주거급여를 신청해 매달 20만 원가량의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절차가 복잡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주민센터에서 친절히 안내해주어 쉽게 신청할 수 있었고, 그 이후에는 생활비 부담이 훨씬 줄어들어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제도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분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체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제도에 사각지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비공식 월세방에 사는 분들이나 가족과 함께 살고 있지만 독립가구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마다 제도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어 앞으로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리하자면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가구에는 월세 일부를, 자가가구에는 수선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임차가구는 지역과 가구 원수에 따라 수십만 원의 월세를 보전받을 수 있고, 자가가구는 수백만 원의 수선비를 지원받아 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서류 준비와 조사 절차를 거쳐 급여가 지급됩니다. 2025년을 기점으로 기준임대료와 수선 지원액이 크게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분들도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내가 해당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온라인 자가진단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주거급여는 은퇴 후 불안한 주거 환경에서 살아가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안전망입니다. 월세를 보조받거나 집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단순히 비용 절감에만 그치지 않고 삶의 안정과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큽니다. 앞으로도 이 제도가 더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